반갑습니다. 저희가 8주간 만지는 수학 스터디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시간 참 잘 가죠?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설 연휴 동안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친척들을 만나느라 바빴던 건 아니었고요. 제 삶이 조금씩 바쁘게 흘러가면서 이제 그 다음 스케줄을 계속 하려는 그 시간들이 참 저를 바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제 2월에 첫 출근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 분주하긴 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걸 떠올릴 때면 그 바쁜 그 순간도 있게 되더라고요. 요즘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이 만지는 수학을 알리는 순간이에요. 만지는 수학을 보고 있으면요. 저의 지나간 이 만지는 수학을 함께 했던 엄마들 얼굴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 만지는 수학으로 수년간 함께 활용했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처음 만지는 수학을 만나는 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 아이가 좋아할까요? 이걸 과연 잘 쓸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런 고민이 언제 그랬냐는 듯 이 만지는 수학이 아이의 방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의 놀라운 이런 수학 감각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걸 제가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교육학인데요.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과학을 더 깊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배경으로 이제 교육학자의 눈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이 교구에 접근하는지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는요. 아이들이 백지 상태일 때 정말 이게 어렵다, 쉽다, 재미있다 이런 걸 모르던 그 순간에 이 교구를 접해주면요. 아주 놀랍도록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다른 창의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로부터 배운 것도 많이 있어요. 네. 우리 가끔씩 어른이 아이에게 배우는 그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혼자만 알기에는 조금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네, 생각들도 들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해마다 주제별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도형과 공간과 규칙과 분류 파트를 종종 라이브 방송을 알려드렸었는데 수화 연산은 체계적으로 하는 건 2022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수화 연산을 조금 늦게 알려드린 이유가 숫자란 이 숫자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숫자를 어디까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 연산은 어디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나중에 아이들을 조금 수학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잘못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저 역시도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이 수민감기가 빠른 아이들을 보면 왠지 막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어디까지 잘하나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아이에게 무리한 이런 난이도를 제시하면 그 잘하던 아이들도 순간 멈칫하면서 흥미를 잃는 그 순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쉽고 재미있게 놀이 형식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걸 제가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년간의 노하우를 제가 더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알리면 이 숫자를 아이들이 더 재밌어 할까 고민 하던 끝에 이런 스터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요. 숫자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머릿속에서 떠올려지는 그런 친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를 뭐 1부터 10까지 워크지에 따라 쓴다거나 또는 막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아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을 두지 마시고요. 그냥 항상 머릿속에서 숫자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게 아주 좋은 수학과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종 우리 아이랑 길을 가면서 숫자로 대화를 합니다. 네, 그 숫자로 대화하는 방식 중에 지금은 이제
곧 초등학교를 갈 나이여서 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길을 가면서 아주 쉽게 쉬운 질문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1 더하기 1은 하면 아이가 2라고 하고요. 11 더하기 11은 하면 22. 그럼 111 더하기 111은 네, 1111 더하기 1111은 11111 더하기 11111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이제 점점 숫자를 말로 하기도 쉽지 않는 그 커다란 수가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조금 어려워하면 거기서 그냥 멈춰요. 이제 엄마가 더 부가 설명을 한다거나 이제 더 이제 많은 걸 주려고 알려주려고 말을 계속 걸지 않고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까지는 알고 있구나라는 걸 대화를 통해서 그냥 짐작하고 알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게 되면요. 수학만큼 철저하게 이제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과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더 빨리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전에 수학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학문인지 아이들이 그냥 경험을 통해서 행복한 순간들을 엄마와 함께 쌓아가면 그 경험은 꾸준히 성인까지 이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수학을 숫자를 입에서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 놀이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인 교재는요. 더그림책 매스에 있는 여기 숫자 카드인데요. 이 숫자를 재미있게 그림처럼도 그려놨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숫자로도 되어 있고요. 네, 이거를 일단은 제가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다양하니까 이 연령에 맞게 저유아부터 고유아, 그 다음 초등까지 한번 난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는 아가들이 있다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애기들이에요. 그 애기들에게 억지로 자라고 하지 마시고요. 재밌는 놀이거리를 한번 던져줘 보세요. 지금 저희 아들이 안 자고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제 늦게까지 잘 안 자요. 그래서 지금 거실에 제가 하나의 미션을 주고 저는 안방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방 5분 전까지 저희 아들이 이걸 다 뜯어주고 갔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뒤집으면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아가들이 숫자를 알기 전에 색부터 먼저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색깔 한번 찾아보자 하고 색깔별로 분류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거 지금 저희 아들이 실수로 확 잘못 뜯었는데요. 실수로 뜯더라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제가 예쁘게 뜯어서 정리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의 자그마한 실수도 이렇게 카드를 보면서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뭐든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크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색깔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두 개 지금 같은 색깔일까요? 다른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색감도 아이가 찾아가면서 같은 색깔을 분류하는 이 카드 놀이를 하면서요. 지금은 제가 그냥 랜덤으로 이런 색깔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하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림 카드나 숫자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런 활용법을 알려드리면 그걸 또 응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명절에 친척들하고 모여서 어떤 재밌는 놀이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카드를 뒤집어 놓으니까 우리 고유의 명절마다 하는 그런 놀이가 또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아들이 굉장히 카드를 막 뜯어놨네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냥 어릴 때 가지고 놀아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 이제 자, 이렇게 이거 참 신기하게도요, 색감이 미묘하게 달라요. 같은 색깔로 보이시나요? 미묘하게 색감이 좀 다른데요. 일단
뒤집어서 색깔별로 분류를 해 놓습니다. 이 카드가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딸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카드를 하나 집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딸아이들은 핑크색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핑크색을 골랐는데 이거 뭐같이 보여요? 하고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주세요. 우리 애기들이 어릴 때는 꼭 정해진 답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를 말을 해도 좋아요. 이게 숫자 11로 연상되면 11이라고 봐도 좋고요. 이게 어떤 아이들은 한자를 요즘에 좀 빨리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자 2라고 보이면 그렇게 말을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 단어 카드, 이 그림 카드 하나 가지고도 다양한 생각을 한번 끌어내면서요. 자, 그럼 한 장 더 뒤집어 볼까요?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여자애들이 보라색 좀 좋아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엄마가 한번 또 선택을 해보세요. 네, 이런 카드가 나왔고요. 이제 아빠도 있으면 아빠도 같이 해도 좋습니다. 자, 이런 게 나왔어요. 계속 의도치 않는 좀 숫자가 나왔으면 하는데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이제 돌아가면서 카드를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3인 가족이라는 가정하에 아이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 또 한 장 더 뒤집어 볼까요? 네, 이렇게 뒤집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무언가를 연상할 수 있는 숫자가 마음에 드는 그런 숫자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 이제 새롭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카드를요, 하나, 둘, 셋, 넷, 5장을 뒤집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저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해볼게요. 자, 여기서 9와 숫자 10이 보이죠? 이거와 동일한 모양의 숫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 더 그림책 메스 안에 들어있는 숫자 나무를 꺼내와요. 자, 여기 숫자 9는 어디 있을까? 하고 9를 들고 와서 여기다가 올려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9를 맞춰도 좋고요. 숫자 10은 어디 있나요? 하고 숫자 10을 이렇게 맞추는 놀이. 네, 우리가 생각보다 수학을 어린 아이한테 알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엄마는 많이 알고 있는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한다는 게 이게 보통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입식으로 하기보다는 놀이식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가 흥미롭게 이 숫자 모양에 다가가면서 이 9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또 다가가 보면 좋습니다. 이 9라는 거는요, 그냥 모양이 9인 것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9의 숫자 9의 개념도 같이 따라가 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 여기 이 교구 이름 기억나실까요? 우리가 이 만지는 수학에 교구가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돌아서면 이 숫자 교구의 이름이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이 만진 수학 다이어리를 펼쳐서 정확하게 그 교구의 명칭을 한번 봅니다. 자, 요거거든요. 수사키나무. 수사키나무.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자, 수사키나무를 가지고 9개, 숫자 9만큼 꺼내 볼게요. 이때는 규칙을 하나 줘도 좋습니다. 한 가지 색깔 안에서 9개를 꺼내 보세요. 라고 하고, 아기가 너무 어릴 때는 그냥 한 가지 색깔만 그냥 여기다가 준비하셔도 좋고요. 자,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로 9개 선택해 보세요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9개를 꺼내서 저는 빨간색으로 일단 모아 보겠습니다. 꺼내서 자, 그럼 이 9개의 수사키 나무를 높이 한번 쌓아봐요 하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쌓아 볼게요. 네, 이렇게 쌓을 때 천천히 말을 하면서 쌓아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4개까지 쌓았거든요. 5, 6, 7, 8, 9. 와, 정말 잘 쌓았네요. 이게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높이가 올라가면서 흔들흔들 균형 감각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아이가 저유아의 9개의 수수께끼 나무를 스스로 쌓은 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숫자 카드랑 그 다음에 숫자 나무 블럭이랑 그 다음 수사키 나무 블럭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저유아의 시선에 맞춰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고유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처음에 골랐던 이 카드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쩜 이렇게 딱 우리가 수 연산을 해보고 싶을 만큼 카드가 잘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숫자 10에 숫자 9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요. 10 더하기 9는 얼마일까요? 우리 보통 이런 작은 숫자의 연산을 6세 정도 되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1살씩 먹은 이제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6세에 올라온 애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7세가 된 우리 아이들은 이 정도의 숫자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 덧셈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시고요. 느긋한 마음으로 숫자 10과 9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요. 자, 우리 엄마들은 답을 알고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좀 전에 봤던 여기 수사키 나무를 19개 꺼내서 일일이 세어봐도 좋고요. 다른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썬블럭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썬블럭 10과 그 다음에 썬블럭에 숫자 9를 찾아올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썬블럭은 이렇게 합치면요, 높이가 지금 숫자의 합을 의미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져 있는 블럭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19가 되는 다른 숫자들을 한번 찾아보는 놀이로 가면 좋습니다. 자, 숫자 8과 어떤 수를 더하면 19가 될까요? 19를 만들 수 있는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가지고 올 때 지금 하고 있는 건 고유화 수준입니다. 힌트는 두 수를 합친 높이가 같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 높이가 다르죠. 그러면 지금 숫자 19를 다르게 이제 맞춰야 되니까 8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수를 합친 합이 19가 되는 걸 또 보여주고요. 또 다른 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제가 준비한 이 썬블럭은요, 참고하시라고 참고하는 교구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만나셔도 좋고요. 그냥 이 화면에서 같이 보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숫자를 합쳐가지고 19의 높이만큼 만들 수 있는 수들을 계속 꺼내보는 그런 놀이를 하다가요. 그리고 또 이거를 우리 만지는 수학과 응용을 한다면 썬블럭이 들어가니까 약간 어려운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똑같은 숫자들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숫자 8 어디 있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요 수 쌓기 블럭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서 이런 규칙을 말씀드렸어요. 빨간색 여기 블럭을 돌려보면요, 제일 작은 수가 한 자릿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 파란색 블럭도 돌려보면 한 자릿수가 나와요. 자, 그래서 한 자릿수가 나오는 그 색깔을 찾으면 그 색깔들은 전부 다 한 자릿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만 모아보고요. 왜 빨간색을 모으냐면 여기에 지금 한 자릿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숫자들이 이 색깔 안에서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팔을 여기다가 하나씩 올려두고요.
그 다음에 또 8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색깔은 아까 파란색에서 지금 한 자릿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파란색도 뒤집으면서 숫자 8을 찾아봅니다. 자, 여기 수사키 나무의 블럭의 또 특징 중 하나가요. 끝자리가 같은 자리로 끝나요. 같은 숫자로. 여기 87, 97, 7, 17 이렇게 해서 공통점이 7로 끝나는 숫자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 빨간색도 지금 3, 13, 23, 33 그래서 뒤에 끝자리가 같은 숫자로 끝난다는 걸 이제 이 수사키 나무의 특징을 빨리 캐치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8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8은 지금 한 자릿수니까 파란색을 찾았고요. 그리고 끝자리가 8로 끝나는 게 눈에 들어오면 얼른 이렇게 돌려서 8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를 한번 찾아볼까요? 9. 저는 9와 10까지만 찾아볼게요. 자, 9를 찾으려면 빨간색이나 파란색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규칙을 처음에 바로 이렇게 깨우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만지는 수학을 이제 막 만나신 엄마나 아이들은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걸 계속 재미있게 놀이 삼아 하다 보면요. 감각적으로 그런 규칙들이 깨우쳐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9로 끝나는 숫자를 찾아가지고요. 파란색에서 이렇게 찾았고요. 그 다음 이제 10을 한번 찾아볼게요. 숫자 10. 숫자 10은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가 수학은 굉장히 딱딱한 학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숫자 10 찾아보자 이러면 막 안 찾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지금 얘가 숫자 10을 찾아줬으면 이런 기대가 막 들 때가 있어요. 엄마는 이걸 우리 아이랑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아이가 지금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싶은 그 아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교육학에서는요. 주의를 환기시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게끔 그러려면 엄마가 뭔가 색다르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주로 노래하듯이 아이에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자, 우리 숫자 10을 찾을 건데 아이가 별 관심이 없어요. 안 찾고 싶은가 봐요. 근데 엄마는 왠지 좀 찾아줬으면 하는 그 순간 그냥 재밌게 노래식으로 숫자 10은 어딨나 찾아봐요. 어디 있나 찾아봐요. 하면서 숫자 10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여기 막 섞여 있으니까 숫자 10이 좀 빨리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숫자 10은 과연 무슨 색깔일까? 이걸 한번 떠올려 보고요. 우리가 한 자릿수가 1부터 시작하잖아요. 1부터 10까지 이 한 가지 색깔은 총 10개거든요. 그러면 1에서 여기 빨간색을 찾았기 때문에 빨간색 중에서 숫자 10이 있을 거다라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네, 엄마가 하셔도 되고요. 아이가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는 고유아의 시선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고유아라면 한 6세 이상, 6, 7, 8 정도? 네, 저 금방 찾았습니다. 예, 저는 좀 이 만지는 수학을 오래 활용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들여다 봐도 바로 뭐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빨간색 여기 수사키 나무 블럭에서 숫자 10을 찾았고요. 돌리면 다 0으로 끝나요. 끝단위가 같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했고요. 혹시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제가 요거 한번 볼게요. 100으로 끝났는데 돌리면 숫자 10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네, 그럼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한 자릿수의 같은 색깔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한 자릿수가 파란색도 있었고요. 빨간색도 있었는데 빨간색에서 숫자 10을 하나 찾았어요. 그럼 이제 파란색에서 숫자 10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파란색. 지금 눈에 파란색에 0으로 끝나는 게 눈에 쏙 들어왔거든요. 돌려보겠습니다. 네, 숫자 10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숫자 10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고유아 아이들이 숫자 10을 찾는 게 그냥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뭔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는 이걸 빠른 시간 안에 찾는 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게임 형식으로 아빠랑 아이가 서로 먼저 찾는 놀이를 해도 좋고요. 이때는 아빠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자주 올 수 있어요. 아빠가 이제 더 수학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브레인이실 테니까. 그렇다고 아빠가
아는 걸 미리 아이보다 빨리 맞추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러 져줘야 됩니다. 계속 아빠만 이기면요, 아이가 나중에 짜증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한 템포 조금 늦게, 그렇다고 또 아빠가 계속 져주면 아이는 또 재미없어 해요. 아이는요, 어떤 자기가 도전할 만한 과제가 자기의 수준에 맞을 때 여기에 학습 의욕이 굉장히 끌어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있게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려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그 눈높이와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네, 이렇게 또 놀다가 이제 제가 이번에 더 그림책 메스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페이지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자, 여기 이 페이지인데요. 이 책의 제목은 다르게 생각해 볼까? 라는 책이고요. 번호는 31번입니다. 31번. 보통 이런 책을 만들 때 번호가 뒤로 갈수록 조금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나 수학적인 것들은 더 그렇거든요. 우리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보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여기에서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서요. 그림에 1, 2, 3, 4 쭉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책은 몇 세 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꼭 몇 세 본다기보다 이 책을 저는 책은 다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책을 조금 일찍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이미지 하나하나가 아이의 우뇌를 상당히 많이 자극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뇌 독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몰라도요, 이미지상으로 이걸 이 토끼를 막 샌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페이지만 살짝 읽어봐 드릴게요. 보기보다 글밥은 많지 않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페이지는 아니거든요. 만약 토끼 한 쌍이 태어난 지 2달이 되면 다 자라고 다 자란 뒤에는 한 달에 한 쌍씩 새끼를 낳는다고 상상해봐. 그럼 1년째에는 토끼가 모두 몇 쌍일까? 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답이 탁 정답이 나올까요? 아주 많다고 하면 정답으로 해줄래? 새끼를 한 쌍씩 낳으면 2마리씩 늘어나는 거잖아. 세상에 토끼가 몇 마리인지 아무도 안 궁금할걸? 이건 수학자 피보나치가 상상으로 만든 문제야. 수학자 피보나치라는 역사의 인물이 한번 나타났습니다. 피보나치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예전에 교과서에 피보나치 공식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피보나치가 누군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산하는 게 좋아. 이 책에는요, 3명의 수학자가 나오는데 공통점은 계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 피보나치만 보겠습니다. 피보나치는 숫자들 속에서 규칙을 찾아냈어요. 지금부터 피보나치 이야기가 짧게, 제가 짧게 요약해서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름 여기서는 글밥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무엇이든 숫자로 생각하고 말하는 숫자 나라야. 문을 두드릴 때 똑똑똑 3번, 꽃이 필 때는 뾱뾱뾱뾱뾱뾱 6번, 파리가 날아갈 때는 윙윙윙윙윙윙 10번, 방귀를 낄 때는 뿡 1번, 놀 때도 당연히 숫자랑 놀지. 저기 숫자랑 놀고 있는 친구를 만나볼까? 자, 이제 우리가 숫자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보나치는 틈만 나면 숫자를 세고 더하고 빼면서 놀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는걸?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기 일쑤였어. 자꾸 딴 생각을 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피보나치가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알았어. 그래서 무역을 감독하러 여러 나라를 돌 때 피보나치를 데리고 다녔어. 피보나치는 그곳에서 새로운 숫자와 계산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어. 자, 이제 피보나치의 머릿속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토끼 이야기 이 페이지랑 같이 연상이 되시죠? 피보나치는요, 이걸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계속 해내는 거예요. 꼭 종이와 연필 가지고 계산을
막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이 전치다 자기에게는 수학을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그냥 계속 머릿속에서 수학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물체들을 상상 속에서 더하고 빼고 다양한 이런 연산 놀이를 합니다. 피보나치는 들판에서도 숫자를 찾았어. 아름다운 꽃에서 말이야. 자, 이렇게 자연물 속에서도 어떤 수학적 원리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피보나치의 숫자가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워졌어. 이렇게 균형의 미를 찾아내는 숫자를 피보나치가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걸 좋아했던 피보나치의 어릴 적 습관이요. 항상 머릿속에서 숫자를 떠올리며 재미있게 즐겁게 수학적으로 상상하고 수학적으로 놀았던 거. 이거 누가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아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했으면 이런 바람 드시죠. 특히 학교에 가면요. 수학이 제일 수학 시간이 많아요.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은데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제일 많은 장시간을 배우는 과목이 수학인데 그 시간만 되면 아이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겠죠. 아, 수학은 재미없는데 하기 싫은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저절로 또 학교 가는 게 싫어지고 이렇게 계속 연달아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학교 가기 전에 충분히 수학을 놀이식으로 접근하고 수학을 재미있게 경험하고 가는 게 유아기 때 우리가 놀이가 곧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놀이 속에 수학이 함께 한다면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제일 재밌어?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 배울 때 제일 재밌어? 라고 이제 특정 과목을 답할 수 있게끔 물어봐 주세요. 그럼 아이들은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영어 배울 때 재밌어요. 과학을 배울 때 재밌어요. 수학을 배울 때 재밌어요. 네, 그 아이들의 그 자유로운 표현 속에서 이왕이면 저는 수학이 재밌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 가면 수학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좋아하는 감정을 이제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수학을 좋아하게 되면요. 학교 가서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준비를 해서 학교를 보내주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수학이 좋아지려면 수학과 함께 재밌고 즐거운 경험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만지는 수학을 가지고 이제 재밌게끔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하게 됩니다. 네, 저 유아는요, 이걸 가지고 단순히 소근육 운동처럼 쌓기놀이, 분류놀이, 수세기놀이 어떻게 놀아도 정말 아이에게 다 유익한 활동이 되고요. 이제 고유화로 갈수록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걸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걸 초등 고학년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만지는 수학에 숨어있는 아주 놀라운 개발 원리입니다. 제가 즉석 퀴즈 하나 해볼까요? 여기서 우리 마치 로또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숫자 아이에게 하나를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봐 라고 하는데 이제 고민 많은 애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3을 셀 테니까 3초 안에 골라봐 해서 엄마가 하나 둘 셋 할 때 아이가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고른 건 여기다가 빼놓을게요. 이제 엄마도 아무거나 그냥 골라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카드를 같이 활용을 해봅니다. 97 더하기 51은 얼마일까요? 네, 이런 거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답이 바로 안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 어려워하면요. 숫자를 낮춰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돌아갈수록 어떤 규칙성이 느껴지죠? 예, 바로 끝자리가 같은 거. 그래서 77,
그리고도 이제 아이가 대답을 좀 빨리 못한다 그러면 숫자를 좀 낮춰주는 거예요. 예, 작은 수로 내려가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어머,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어머,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셨네요.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에 거의 막 빠져가지고, 네, 이런 댓글을 잘 놓쳐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신감 있게 찾을 수 있는 숫자들을 엄마가 돌려가면서 아이의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답을 맞췄을 때 엄마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 잘했어. 그래,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숫자를 올려주면, 자, 이게 어떤 규칙이 됐는지 느껴지실까요? 77에서 87이 됐어요. 숫자 10만큼만 증가됐습니다. 그럼 좀 전에 77 더하기 21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자신감 있게 98이라고 했다고 치면, 자, 이제 거기서 숫자 10만큼 커진 수는 얼마일까요? 숫자 20만큼 커진 수는 얼마일까요? 라고 이 수 쌓기 블럭에 숨어있는 원리를 가지고 연산을 재미있게 또 원리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무턱대고 큰 수가 2개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답이 바로 안 떠오를 수 있었어요. 근데 원리를 좀 얘기해주면 아이가 이해를 하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네, 수학에는요,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이해를 잘하려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쉽게 해주면 좋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구를 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과 함께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자, 여기 50개의 수 쌓기 블럭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수만 골라보세요.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 소수 찾기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소수란 자기 자신 외에 나눠지는 수가 없는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수가 나왔어요.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라고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1은 안 되죠. 자, 그 다음 어떤 수를 할까요? 작은 수부터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수는 안 돼요. 짝수는 이제 이렇게 나눠지니까요. 그럼 이제 홀수 안에서 소수가 있다라는 그 규칙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이제 소수를 골라보는데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아무거나 고르다 보면 내가 제대로 답을 찾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작은 수부터 하나씩 꺼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계속 찾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 한번 집에서 해보도록 하세요. 어느덧 시간이 11시가 다 돼가네요. 저희 아이가 이제 거실에서 혼자 놀다가 이제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서 아이를 이제 친정에 맡기거나 이렇게 하고 늦은 시간까지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저도 생각이 달라져서 아이가 또 혼자 스스로 뭔가를 잘 하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좀 기다려. 엄마가 방송 끝나고 놀아줄게 하고 여기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찍은 방송을 유튜브에 종종 올려놓거든요. 저희 아이가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이왕 볼 거면 엄마가 찍어놓은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유튜브에서 저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지쳐서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유튜브를 틀어요. 제가 찍었던 라이브 방송을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아이가 처음에는 안 듣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방송을 찍었던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이처럼 우리 엄마들도요, 이제 엄마 목소리를 녹음을 해보세요. 꼭 누구에게 들려주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냥 엄마가 이제 책을 한 권 읽는 걸 찍는다던가 아이랑 재밌게 놀았던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아이에게 우리 너무 피곤하면 말 걸기가 쉽지 않는 그런 날들이 오거든요. 그때 그냥 그 동영상을 한 5분이든 이렇게 들려주면 아이랑 또다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듯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